퇴직 통보를 받은 날 그는 그저 멍했습니다. 서류 한 장과 함께 건네받은 위로의 악수. 28년 동안 다닌 회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너무도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54세. 다시 시작하기엔 애매하고 쉬기엔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오던 날 가족들은 이제 좀 쉬세요라고 말했지만 그는 오히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긴다는 사실, 그게 이렇게 불안한 일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대라면 아마 이 감정 익숙할 겁니다. 한때는 이제 좀 여유 있게 살자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면 마음속엔 여유보다 공허함이 자리 잡습니다. 50대 퇴직의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연결망이 끊기고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며 무엇보다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데 있습니다. 전직 은행원이었던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양복을 입고 출근하던 내가 퇴직 다음 날 아무 데도 갈 곳이 없다는 게 그렇게 낯설었어요. 그는 퇴직 후 3개월간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뉴스만 보며 불안한 경제 기사에 더 불안을 키웠습니다. 퇴직금 일부로 주식을 시작했지만 오히려 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했나. 하지만 그는 이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투자 실패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50대 퇴직은 재정 문제와 동시에 심리적 단절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회사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는 몰랐던 외로움이 그 이름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밀려옵니다. 누군가의 상사였고 누군가의 부하였던 관계가 한순간에 사라지면 남는 건 나 혼자뿐입니다. 전직 공무원이었던 56세 남성은 말합니다. 정년까지 4년 남았는데 조기 퇴직을 선택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에 지쳐서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싶었죠. 그런데 막상 나오니까 세상은 너무 빨리 돌아가고 나는 멈춰 있더군요. 그는 하루 3끼를 챙기면서도 늘 허무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고 저녁에 잠들기 전엔 이게 내 인생의 후반전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재정적인 불안도 컸습니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월급이 없으니까 쓰는 돈이 더 조심스러워지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 줄이는 만큼 마음이 더 불안해졌어요. 이건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으로 겪는 심리적 패턴입니다. 돈을 줄이는 게 안정이 아니라 불안을 가져오는 역설적인 상황. 왜냐하면 돈을 줄이는 건 곧 내 가능성을 줄이는 행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통제 상실감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관리하고 조정하던 역할로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소비만 하는 입장이 되면 자신을 쓸모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불안의 본질은 돈의 부족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 상실에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경험이 유지된다면 그 사람은 불안을 훨씬 덜 느낍니다. 실제 한 50대 퇴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후 가장 힘들었던 건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견디다 보니 나중엔 오히려 시간이 자산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제야 비로소 다시 숨이 트이더군요. 그는 퇴직 1년 후 작은 글쓰기 모임에 나가면서 다시 사회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조금씩 줄었지만 내 안의 불안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전문가들은 50대 퇴직 이후의 첫 1년을 심리적 재적응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자신이 누렸던 사회적 위치를 잃고 그 공백을 메울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자리를 투자로 채우려 합니다. 주식, 부동산, 코인, 창업 등. 하지만 그건 때로 불안의 다른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결국 실수를 부릅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 재정 전략의 핵심은 움직임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즉, 불안하다고 아무 길로나 들어서지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안에서 지속 가능한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현금 흐름을 최우선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퇴직금, 연금, 임대소득 등 어떤 형태로든 꾸준히 들어오는 돈의 흐름이 있다면 그것이 불안을 줄이는 가장 큰 방패입니다. 둘째, 지출 구조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은퇴 전처럼 소비 패턴을 유지하면 불안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니라 소비의 목적을 생활 유지가 아닌 삶의 가치 유지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심리적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무료함이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하루에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작은 루틴, 예를 들어 산책, 공부, 글쓰기, 봉사 같은 것들이 불안을 안정으로 바꾸는 핵심이 됩니다. 결국 50대 퇴직의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통과 이래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끝이 아니라 재설계의 시기로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퇴직금이 줄어드는 대신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사회적 지위는 줄었지만 선택의 자유는 넓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시간에 쫓겼는데 이제는 내가 시간을 쫓을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인생의 반전이더군요.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생기면 불안은 의미로 바뀝니다. 50대의 퇴직은 두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의 문입니다. 삶의 무게 중심을 돈에서 시간으로, 직장에서 자기 자신으로 옮길 때,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진짜 은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나를 찾아가는 시작입니다. 퇴직 후 불안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삶의 구조가 한순간에 무너질 때 생기는 공허감에서 시작된다. 매일 출근하던 길이 끊기고 부르던 이름이 사라지고 할 일의 순서가 사라지면 사람은 방향을 잃는다. 이제 쉬어야지라는 말이 위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휴식이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불안의 씨앗이 된다. 불안은 늘 빈자리에서 자라기 때문이다. 50대에 퇴직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시간의 과잉이다. 일할 땐 시간이 모자라서 늘 쫓겼는데 일을 그만두면 그 넘치는 시간이 낯설고 두렵다. 시계의 초침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고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진다. 처음에는 여유라고 생각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그 여유가 공허함으로 변하고 공허함은 곧 불안이 된다. 그리고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 다시 무언가를 찾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답을 돈에서 찾는다. 하지만 그것이 다시 불안의 불씨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퇴직금으로 창업을 한 53세 남성은 회사 다닐 땐 매달 돈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매달 돈이 나가요. 그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퇴직 후 6개월 만에 작은 음식점을 열었지만 손님은 생각보다 적었고 인건비와 임대료는 매달 그를 압박했다. 가게를 닫을 때쯤 그는 깨달았다. 나는 사업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다시 일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고 싶었던 거죠. 돈을 벌겠다는 목표 뒤에는 사회적 존재감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었다. 그것이 무너질 때 사람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가치를 잃는 느낌을 받는다. 불안의 근원은 그래서 돈이 아니라 의미의 결핍에 있다. 어떤 사람은 퇴직 후에도 회사 사람들과의 단체 채팅방을 계속 확인한다. 자신이 있던 시절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후배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눈으로 확인하면서 일종의 연결감을 유지하려 한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대화 속에서 자신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걸 보며 또 다른 상실감을 느낀다. 은퇴의 충격은 이처럼 사회적 단절감에서 더욱 깊어진다. 그동안 직장이라는 공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시켜줬다면 이제 그 울타리 밖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탱해야 한다. 그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외로운 일이다. 50대 퇴직자는 아직 젊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동시에 다시 사회에 나가기가 두렵다. 회사는 젊은 사람들의 속도로 돌아가고 시장은 이미 새로운 기술과 언어로 재편돼 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을 마주할 때 사람은 자신이 시대에서 밀려났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일부는 나는 이제 늙었다고 단정해버린다. 그러나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일을 찾는 게 아니라 의미를 찾는 일이다. 사회는 일을 통해 우리를 규정했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이를 벗어난 자리에서 스스로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경쟁이 아니라 기여감이다. 다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경험, 작더라도 의미 있는 관계 속에 있다는 감각이 심리적 안정의 핵심이 된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불안을 크게 줄이는 요인은 경제적 자산보다 소속감과 일상의 구조화라고 한다. 즉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하루의 일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단단해진다. 55세에 회사를 나온 한 여성은 퇴직 후 매일 일기처럼 짧은 글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습관이었지만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동네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강의를 들으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그녀는 글을 쓰면서 다시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남편도 아이도 모르는 내 마음이 조금씩 보이더군요. 라고 말했다. 이처럼 자신을 표현하고 스스로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행위는 불안을 의미로 바꾸는 과정이다.
반대로 아무런 표현도 관계도 구조도 없는 삶은 시간이 갈수록 공허함만 키운다. 그래서 은퇴 이후 가장 필요한 건 새로운 일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이다. 누군가의 동료였던 사람이 이제는 이웃이 될 수 있고 아버지이자 배우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누군가의 멘토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건 사회와의 연결 방식을 바꾸는 일이다. 돈으로 연결된 관계는 언젠가 끊기지만 의미로 연결된 관계는 나이와 상황을 넘어 지속된다. 경제적인 준비 역시 이 시기에 다시 점검해야 한다. 많은 퇴직자들이 퇴직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된다. 그 이유는 단순히 지출이 많아서가 아니다. 인플레이션, 의료비, 자녀 지원, 예상치 못한 경조사비 등 계획에 없던 돈이 꾸준히 나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적 불안을 없애려면 돈을 더 버는 것보다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소비 구조를 만들고 일정한 현금 흐름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 그리고 투자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이다. 재정의 안정은 결국 심리의 안정과 맞닿아 있다. 퇴직 후에는 돈보다 시간이 훨씬 귀해진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불안과 평온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된다. 하루를 계획하고 몸을 움직이고 누군가를 만나고 배움을 이어가는 것. 이 단순한 루틴이 사람을 다시 살아있게 만든다. 불안을 이기는 힘은 거대한 결단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되는 작은 행동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반복이 쌓일 때 비로소 사람은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간다. 50대의 퇴직은 결코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인생의 절반을 지나 새로운 반을 설계할 기회다. 이 시기에는 자신을 줄이지 말고 다시 확장해야 한다. 다만 그 확장은 직장과 돈이 아닌 시간과 관계와 의미의 확장이어야 한다. 사회가 더 이상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아직 나를 필요로 하는가? 그 대답이 예라면 인생의 후반전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결국 은퇴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다. 불안은 피할 수 없지만 방향이 있으면 견딜 수 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언제나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한다. 삶의 무게 중심을 잃은 것 같을 때 다시 중심을 세우는 방법은 단 하나다. 어제보다 조금 더 자신을 믿고 조금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지만 의미는 그 불안을 잠재운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시작이다. 누구나 두렵지만 결국 그 두려움을 지나야만 인생의 진짜 자유를 만날 수 있다.